안녕하세요. 넌스모킹과 함께하는 금연 인사이드의 영삐 축하입니다. 저희 토크쇼는 금연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요즘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매장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설치된 전자담배 매장. 과연 그 역량은 어떨지 쭈카님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현재 전자담배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지난 6월 11일 중부일보 김유진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기사를 살펴봅시다. 지난달 11일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A중학교 후문에서 불과 75m, 성인 걸음으로 1분조차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상가 1층에는 전자담배 가게가 입점했습니다. 해당 중학교 후문에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는 유해시설, 유해행위를 비롯해 오염물질, 위험물질 등이 제한된다는 경고 문구를 담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바로 앞에 전자담배 가게가 버젓이 생긴 걸 보면 이 팻말의 존재도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A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자담배 가게가 생긴 지는 1, 2주 정도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중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신청도 들어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하남시에서도 한 고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46m밖에 되지 않는 상가에 전자담배 가게가 들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남 맘카페 회원들은 학교 앞에 전자담배 가게가 생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초, 중, 고등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 시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여전히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이 많이 존재하는군요.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존재함에도 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전자담배 규제로는 이러한 현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자담배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조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를 나열하는데 이 중 18호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 자동 판매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담배사업법의 제2조 제1항 담배의 정의에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한 것이라 정의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닌 화학물질에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역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모든 법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를 위해서 법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례 중 A중학교와 관련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쭈카님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A중학교 학부모들의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 행위, 시설만 규제하고 있다며 개인 사유재산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정, 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서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나 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선 김승희 의원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의 정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인정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 교육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담배와 관련된 모든 정의는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을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적 규제를 피해 학교 근처에 전자담배 가게를 내는 것이고 세금 부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담배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군요. 지금까지 쪼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현재 전자담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 2뿐만 아닌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해 확대 개정하면 앞으로 전자담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고 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넌스모킹과 함께하는 금연 인사이드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